예, 재무부동산학의 2의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7주차는 6주차와 다르게 동영상 강의 2개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1시간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주차 두 번째 강의가 동영상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7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그리고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또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한글로 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41쪽입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 또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재무관리자가 직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약정된 금액보다 현재 수중에 있는 그 똑같은 금액의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어떤 시점, 뭐 1년 뒤에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게 지금 현재 100만 원보다는 가치가 더 적죠. 현재 100만 원의 가치가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확실한 거 그리고 가장 이해가 편한 것은 미래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투자를 한다. 뭐 하다못해 그 예금에다가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이자를 지급받겠죠. 그래서 미래의 100만 원보다는 현재의 100만 원이 더 가치가 더 크다,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 사이의 교환 관계, 요거는 이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래 가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 가치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다 해서 현재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큰 주제의 첫 번째 자그마한 주제는 미래 가치와 복리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future value 해서 FT라고 이제 보통 쓰는데요. 사실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미래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가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미래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사실 뭐 뒤에 가서는 미래가치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재무관리 또는 투자론에서 미래가치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재가치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는 투자에 대한 미래 특정 시점의 화폐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이자율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미래 가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 기간, 일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연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투자했다. 그냥 예금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리가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받는 1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게 지금 정말 투자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원금 100만 원에다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10만 원을 합한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또는 금리가 10%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의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현재 100만 원은 1년 뒤에 110만 원과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일반화시키면 단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하나의 1기 동안 R의 이자율로 투자를 하면 1원당 1 플러스 R만큼으로 다 이제 가치가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1원을 투자하면 그리고 이자율이 10%, 이자율이 R%이고 지금
R%라고 하면 안 되네요. 이자율이 R이고 지금 1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1년 뒤에는 1 플러스 R만큼으로 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 플러스 R1이나 지금 1원이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보면 이자율이 10%였죠.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1년 뒤에 110만 원, 즉 원금 100만 원, 원금 1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이자 100 곱하기 0.1, 10%, 100 곱하기 10%, 100 곱하기 0.1 하면 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원금과 이자를 합친 110만 원이다.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합친 110만 원. 이게 바로 이제 100만 원의 1년 뒤 미래 가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 기간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아까는 1년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1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초과해 가지고 2년, 3년일 때는 어떻게 될까?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10%로 그대로 있습니다. 뭐 1년 지나 정말 1년이나 2년이나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2년 후에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그냥 우리 쉽게 121만 원이에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100만 원을, 정말 이자율 10%일 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죠. 근데 그걸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다가 넣어둔다라고 하면 110만 원에, 정말 1년 후에, 1년 후에 110만 원, 그걸 1년 동안 또 넣어둔다라고 하면, 그럼 2년 후가 되겠죠. 2년 후에는 11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 원을 그대로 또 1년 동안 예금에 넣어둔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또 이자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년 후의 가치는 121만 원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2년 뒤에 121만 원하고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10%의 이자율로 2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에 100만 원의 미래 가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은 10%의 이자율로 2년 동안 투자를 하면 2년 뒤에는 121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나 2년 뒤에 121만 원이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2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원금을 나타내는 100만 원이다라고 여기다 이자를 왜 썼을까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원금을 나타내는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지금 원금 100만 원 묵혀두면 1년 뒤에 이자 10만 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자, 2년 후에 받게 되는 원금. 그러니까 원금은 100만 원인데 2년 후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2년 후에 그 1년 동안 또 1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 네 번째 부분은 1년 뒤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그걸 또 1년 더 묵혀두면 이자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만 원이 10만 원에 10% 하면 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일 기간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한 기간이 아니라 더 많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기간, 3기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기간을 단일 기간을 초과하는 투자에서 최초의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그대로 두어가지고 다시 이자가 재투자되는 과정. 이것을 갖다 이제 복리계산이다라고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복리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기간의 투자에서 단기간, 1기간, 한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 다기간의 투자에서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를 누적하는 과정. 이것을 복리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얻은 이자, 그것을 다시 또 1년 동안 투자하면은 거기에 이자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자에 대한 이자, 이것을 갖다 이제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리는 최초의 원금이 있고 그리고 지난기에 재투자한 이자로부터 받은 이자, 그것을 갖다가 복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복리로 계약을 맺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복리로 다 계산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리로다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리는 이자가 재투자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자는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붙지를 않는 거고요. 최초의 원금, 아까 100만 원 예를 들었죠.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1년 뒤에 10% 10만 원, 2년 뒤에도 또 10% 10만 원 해가지고 단리로 하면은 2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제 121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되는 그런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2년 가지고 했지만 이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좀 일반화된 산식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2년 후 미래가치는 121만 원이었어요. 이것은 1년 후의 미래가치 11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의 1년 후 미래가치는 11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다 1.1을 곱해서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만 원은 110만 원 곱하기 1.1이었는데 요거 다시 해보면은 110만 원을 어떻게 구했어요? 100만 원 곱하기 1.1로 구했죠. 그래서 결국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이 되고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에,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 거 빼고요.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 이게 2년 후의 미래가치였죠. 그럼 3년 후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2승 제곱 대신에 세제곱 3승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2년 후의 미래가치가 121만 원이었는데 여기다가 1.1을 곱해가지고 구해보면 133.1만 원, 133만 1,000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분해를 해보면요. 133.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년 후 미래가치 121만 원에다가 1.1을 곱해준 건데 2년 후 121만 원은 1년 후 미래가치 110만 원에다가 또 1.1을 곱해준 거죠. 그 1년 후에 미래가치 110만 원은 100만 원 원금에다가 1.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즉 다시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00만 원 곱하기 1.1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이자율 10%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T 기간 동안 투자했다. 그리고 원금은 A1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미래가치 아까 FB라고 Future Value 앞섰다가 FB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FB라고 하는 미래가치는 A 원금 A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R의 T승 T는 이제 T 기간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R의 T승, 1 플러스 R의 T승,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미래가치 이자 요소, 영어로 Future Value, Future Value Interest Factor, 앞자 따가지고 FBIF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자율 R하고 기간 T이죠. 그래서 보통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FBIF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 A1의 미래가치는 원금 A1에다가 1 플러스 R의 T승, 즉 다시 말해서 원금 A에다가 미래가치 이자요소 FBIF를 갖다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산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미래가치 이자요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불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미래가치 이자요소 또는 줄여서 미래가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 플러스 R의 T승을 의미한다. 우리 원금 A1 가지고 이자율 R로다 T기간 동안 투자했을 때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금 A에다가 1 플러스 R의 T승을 곱해가지고 미래가치 FB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산식을 구성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가 원금 A 그리고 이자율 R 그리고 기간 T 넣어가지고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만 원의 5년 후 가치 한번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미래가치 이자 요소를 갖다가 구하는데요. 미래가치 이자 요소는 이자율이 0.1, 10%이고 그리고 기간은 5기간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T승하면
R 대신에 0.1, 10% 넣어주고요. 그리고 T 대신에 5 기간이었으니까 5년 후였으니까 5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 더하기 0.1의 5승, 1.1의 5승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손으로 계산해보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또는 재무관리 책을 보시면은 또는 투자론 책을 보시면은 맨 뒤에 미래가치 이자 요소표라고 하는 것 또는 미래가치 요소표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FBIF 0.15라고 하는 것은 1.6105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1.1을 5번 곱해주면은 1.6105라고 하는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가지고 네 번째 자리까지만 표기하면 1.6105가 됩니다.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의 5년 후 가치, 5년 후 미래 가치는 원금 A에다가 좀 전에 구한 FBIF 미래가치 이자 요소 곱해주면 되죠. 원금은 100만 원, 그리고 미래가치 이자 요소는 1.6105였어요. 그래서 2로 곱해주면 161.05만 원, 161만 500원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미래가치 보시면은 어떤 게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일단은 원금도 영향 미치겠죠. 유산식 앞부분 보시면은 이 앞부분 보시면 두 번째 변을 보시면 가운데 변을 보시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승이니까 당연히 원금 A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R 이자율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T라고 하는 기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간이나 원금은 정말 재무이사결정자가 정말 재무이사결정자가 재무관리자가 결정을 하겠죠. 이자율은 재무관리자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시장에서 이자율 또는 금리가 결정이 돼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치는 결국 이자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적인 투자다라고 하면 이자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가치 문제 푼다라고 해서는 미래가치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FBIF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무용 계산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미래가치 요소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또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문제 이게 나오겠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 그 엑셀에서 구한다. 이거 쉽지 않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책을 펴놓고 미래가치 요소표 찾아가지고 구한다. 이것도 잘 안 되겠죠. 허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산기 가지고 재무용 계산기 가지고 하면 금방 구할 수 있대요. 근데 일반 계산기 가지고 할 때는 여기 이런 경우에는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요거의 역수를 갖다가 이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에 1.1의 5승 분의 1 또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계속 루트를 씌워줘야 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제곱근을 씌워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5제곱근이 5제곱 여기서는 5제곱이니까 현재 가치 구할 때 5제곱근을 정말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찾는 거 그냥 일반 쌀집 계산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계산기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 또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이제 찾아내시면 편할 듯 싶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이신데요. 나중에 경제학 전공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재무용 계산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보험학 전공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재무용 계산기는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워낙 전공이 부동산학 쪽이라서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를
정말 그 재무용 계산기 가지고 작업을 해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컴퓨터 켜놓고 엑셀 가지고 구하지 뭐 재무용 계산기 가지고 구하지는 않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재무용 계산기 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혹시 재무관리 과목 또는 뭐 2학년 2학기엔 투자론 과목 듣고 그러실 텐데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금융보험학 전공에서도 그 주식 투자론, 채권 투자론 뭐 이런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전공, 경제학 전공 말고 다른 전공 선택하실 분들은 정말 재무용 계산기를 구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계산기가 좋은 건지 그거는 이제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예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풀어보면 미래가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연간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기회에 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년 후에는 미래가치가 얼마일까? 7년 후에는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미래가치는 그 미래가치 구하는 산식 여기 있죠. 이 산식에서 원금은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년 후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400만 원이고 이자율은 12% 앞에 설명을 했고요. 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3년이니까 기간은 3 해가지고 4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12의 3승 해버리면 400만 원 곱하기 1.4049 해서 561.97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이 3년 뒤에는 561.97만 원하고 동일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의 3년 후 미래 가치는 561.97만 원이다. 자, 7년 후의 미래 가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하면 되는데요. 원금 4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0.12의 7승이 되겠죠. 7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1.12의 7승 찾아보시면은 2.2107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 400만 원을 곱해주면은 884.27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만 원, 현재 400만 원의 7년 후 미래 가치는 884.27만 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적 가치 그러면 보통 이제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미래 가치 구할 때는 이제 복리 계산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가치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의 가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일 기간인 경우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만 원을 연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투자한다, 넣어놓는다라고 하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죠. 근데 거꾸로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10%로 투자할 때 얼마가 있어야 할까?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미래 가치가 100만 원일 때 그때 현재 얼마를 투자하면 될까? 그놈을 갖다가 이제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하는 금액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1.1배 해준 거 그게 1년 후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방정식 구할 때 x 곱하기 1.1은 100 해놓고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현재 가치니까 PB, 현재 가치 영어로 이제 present value 앞서 따가지고 PB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PB는 우변에 100만 원이 있고요. 좌변에 있던 1.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1.1로 나눠주면 0.9091 100만 원, 90만 9,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90만 9,100원 투자를 하면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1년 뒤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0.9091 1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의 어떤 역이다. 반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미래 가치 계산할 때는 돈을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
복리 계산을 했는데 미래 것을 현재로 돌려오기 위해서는 보내기 위해서는 할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리컴번트 자전거가 있습니다. 누워서 타는 자전거요. 꼭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가지고 싶긴 한데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60만 원 정도 한대요. 가장 싼 게 160만 원이래요. 그래서 16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1년 후에 160만 원 자전거 사려고 160만 원이 필요한데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오늘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7%일 때 1년 후 160만 원의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PB에다가 1 더하기 0.07의 1승 1년 뒤니까요. 그거 곱해준 게 바로 이제 미래가치 1년 뒤에 미래가치 1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래가치 구하는 산식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금 A 대신에 PB를 써준 거고요. 거기다가 미래가치 이자에서 1 플러스 0.07의 1승 해준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게 16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보면은 현재 가치 원금, 아까 미래 가치 구할 때 원금, 지금 여기서는 현재 가치 149.53만 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149.53만 원을 이자율 7%에 1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하면 1년 뒤에 16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후에 받게 되는 A1, 이건 미래 가치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1년 후에 A1을 받게 되는데 그 A1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 PB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오버 1 플러스 R A를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 근데 여기 지금 승이 안 붙어 있죠. 1 플러스 R에 괄호 쳐놓고 거기에 이제 뭐 2승, 3승 안 붙였어요. 뭔 소리예요? 1 플러스 R의 1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승, 3승, 제곱, 세제곱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1 플러스 R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래가치 이자에서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T승이었잖아요. 여기도 T기간으로 가면 1 플러스 R의 T승을 분모에다가 두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기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이자율이 7%예요. 그러면은 2년 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현재 가치에다가 0.79, 죄송합니다. 현재 가치에다가 1 더하기 0.07, 1 더하기 이자율 7%, 0.07이 7%죠.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 1.07 곱하고 2년이니까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1.07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0.7의 제곱해 준 거. 1 플러스 0.7의 제곱은 죄송합니다. 1.07의 제곱 해준 거. 1.07의 제곱은 1.1449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되냐? 2년 후에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고서 PB 현재 가치를 갖다가 구해보면 얼마냐? 87.3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7.34만 원을 투자를 하면 어디다가 7%의 이자율을 가져다 주는 예금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4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뒤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87.34만 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인율을 그러니까 할인율은 뭐 보통 그 시중금리 또는 시중이자를 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할인율이 R이라고 하는 경우, R인 경우 그때 T 기간 후에 받게 되는 원금은 아니죠. 미래 가치니까 A1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 구하는 산식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승분의 1 요거 줄이면 A 오버 1 플러스 R의 T승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A 곱하기 PBIF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R의 T승분의 1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인 요소 또는 현재 가치 이자 요소 또는 현재 가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PBIF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여기서 이제 R이 이자율이 아니라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이자를 가지고 쓰긴 시중금리 시중 이자를 가지고 쓰긴 하지만 그래서 PBIF 그리고 RT T는 T 기간을 갖다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어떤 걸 할인율로 이용을 할까? 뭐 많은 경우에는 시중금리, 시중이자율을 갖다가 할인율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현금 흐름 할인법.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하나만 더 풀면 돼요. 자, 만약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185, 100만 원, 1억 8,500만 원이 되죠.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아이고 여기 깨졌네요.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스포츠 SBR 신차를 3년 후에 구입하기 위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현재 얼마를 투자하면 9% 이자로 3년 뒤에 1억 8,5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1억 8,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저기 3년 후에 1억 8,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을 보면 요거 저기 185, 100만 원 이게 이제 미래 가치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0.09의 3승 분의 1 해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9에 3승 해주면 1.2950이 되고요. 185, 100만 원에다가 1.2950의 역수 1.2950 분의 1 계산해주면 142.85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1억 4,285만 원 투자를 하면 9%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3년 후에는 1억 8,5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년 후 이자 할인율이 9%일 때 3년 후 1억 8,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억 4,285만 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말 시험 진도까지 이제 다 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 우리 도어 시스템에 공지사항에다가 기말 시험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아이고 이런 이게 아닌데요. 새로 공유해서 어디 있을까요? 요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어디 갔을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해서 도어 시스템 우리 강의실 재무부동산학이 강의실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중간시험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이게 중간시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치릅니다. 1시간 50분 동안 치르는데요. 그러니까 분반 2개로 나눠가지고 치르질 않고요. 2개의 분반 모두 다 한꺼번에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강의실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될 테고 2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강의실이 413호실이죠. 그래서 413호실 옆에 있는 거나 아니면 5층에 있는 거나 해가지고 2개를 2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시간 50분 치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1시간 50분 동안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럴 정도의 문제를, 그럴 분량의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좀 글자를 쓰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오랫동안 글자를 쓰고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라고 1시간 50분 시험 시간을 드리는 것뿐이지 보통은 한 50분도 안 돼서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답안 제출하고. 그래서 범위는 재무이론 개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정말 서론격인 그 부분을 빼고요. 두 번째 주제였던 재무이론 국회관,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 네 번째 주제 화폐의 시간 가치, 여기까지가 범위입니다. 강의안으로 따져서 9쪽서부터 44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4문항 정도 출제를 하는데요. 서술형이 1문항 정도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풀형이 3문항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형 문제가 많죠. 풀형 문제 풀 때는 계산기를 지참을 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쌀집 계산기도 괜찮고요. 재무용 계산기 또는 공학용 계산기 모두 다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앱에도 계산기가 있죠.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또는 뭐 아이패드 가져오셔가지고 계산기 이용하려고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것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다음에 출제 방향도 여기 첨부해 해놨고요. 출제 방향, 뭐 서술형 문항 어디서 나올까? 또는 뭐 약술형, 풀형 문항 어디서 나올까? 뭐 주로 이제 서술형 문항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 방향을 찾아보시면은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출제 방향 여기 올려놨으니까 잘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2시간 그 강의 동영상 2개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